안나 김 여사의 죽음 소식은 맑게 갠 하늘에 번개처럼 전해졌다. 현주는 가슴을 움켜쥔 채 휘청거렸다. 비록 마지막 몇 년간 시어머니가 중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소식은 여전히 예기치 않게 다가왔다. 그들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둘 사이의 유대는 많은 어머니와 딸 사이보다도 더 깊었다. 안나 여사는 항상 현주를 지지해 주었고 남편인 정구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녀의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다정함을 알아보았다. 사망 소식과 함께 유언장을 공개한다는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현주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질적인 보상을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안나 여사를 감사와 사랑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가 조용히 내렸다. 현주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 듯한 날씨였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며 법률사무소 건물로 향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으려던 그때 그녀의 시선이 건물 앞 계단에 머물렀다. 그곳에 전구가 서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 은지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꾸며진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이, 그들의 아이였다. 현주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의심해왔지만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슴을 꿰뚫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은지는 현주를 보자 예의조차 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내가 이겼어. 이젠 그가 내 사람이야. 곧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정우는 현주를 더럽고 하찮은 존재처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가움과 오만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나약하고 무력하며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다. 그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가로챌 수 있는 화려하고 도발적인 은지 같은 여자였다. 현주는 구토가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두 번 다시 이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저항했다. 자존심일까? 고집일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일까? 그녀는 몰랐다. 하지만 남기로 결심했다.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현주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정구와 은지는 조롱하듯 그녀를 바라보며 길을 비켜주었다. 현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은 척 담담하게 걸음을 옮겼다. 법률사무소의 대기실은 조용하고 서늘했다. 피곤한 눈매의 중년 변호사.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손짓으로 맞이했다. 정구와 은지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공기 중에는 번개치기 직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주는 전구와 은지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자신의 송화방을 꼭 쥔 손, 벽시계의 똑딱거림, 오래된 서류 냄새와 광택나는 가구의 향기에 집중하려 했다. 그들의 얼굴만은 보지 않으려 했다. 마침내 박 변호사가 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다. 자,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해 모이셨습니다. 김안나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참석한 이들은 고인의 아들 정우 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동반자 은지박, 그리고 정우 김의 법적 배우자 현주 이씨. 배우자라는 단어에 현주는 가볍게 몸을 떨었다. 법적으로는 아직도 정우의 아내였지만
사실상 그들의 결혼은 정구가 은지와 함께 있는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끝나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검토하고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이들을 바라보았다. 본 유언장에는 김한나 여사의 친필 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 낭독 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기침을 하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지만 현주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본인 김한나, 정신이 온전하고 기억이 명확한 상태에서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유언합니다. 그는 유산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도심의 아파트, 교회의 별장, 은행 계좌, 주식까지. 현주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듯 들었다.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 모든 재산을 이 현주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순간 방하는 침묵에 휩싸였다. 현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게? 전부. 정구와 은지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지의 얼굴에는 경악이 떠올랐다. 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낭독을 이어갔다. 만일 이현주 씨가 상속을 거부할 경우 해당 재산은 암 환화 지원을 위한 자선단체로 이관됩니다. 현주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안나 여사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그 뜻을 지킬 작정이었다. 정우는 결국 폭발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이럴 리가 없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은지도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이 변호사가 사기꾼일지도 몰라. 하지만 박 변호사는 조용히 안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공증도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있으나 승사는 극히 낮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확신했다. 어머니는 전 재산을 오직 자신, 외아들에게 남겨줄 거라고. 그리고 이 존재감 없는 여자, 현주는 단지 남은 찌꺼기나 얻게 될 줄 알았다. 당신이 뭔가 꾸몄지. 정우는 현주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어머니를 속인 거야. 매수한 거야. 현주는 그의 고함에 움찔했지만 대체 왜 자신이 이토록 미움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사랑하고 헌신했을 뿐인데. 정우야, 그만해. 은지가 그를 말리려 했다. 창피하게 굴지 마. 그러나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철저히 짓밟힌 자존심이 그를 이성 잃게 만들었다. 박 변호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김한나 여사의 친필 편지가 있습니다. 모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현주야, 안나 여사는 그렇게 글을 시작했다. 이 편지를 너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것이겠지. 나는 네가 내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너는 내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어. 너는 내 딸이었지. 너는 나를 돌봐주었고 지지해주었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었어. 나는 알고 있어. 정구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하지만 나는 너를 믿어, 현주야. 넌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야.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네가 그 행복을 꼭 찾길 바란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이어서 읽었다. 정우야, 나는 내게 실망했다. 나는 너와 은지의 관계를 알고 있어. 너희에게 곧 아이가 생긴다는 것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현주를 그렇게 배신한 것을 보며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단다. 그녀는 너에게 충실했고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넌 그녀를 속였고 짓밟았고 버렸지.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너에게 남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네가 이 돈으로 또다시 방탕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돈이 현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그녀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잘 가렴 아들아. 언젠가 네가 네 실수를 깨닫길 바란다. 현주는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자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정우는 마치 벼락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는 평생 어머니의 귀염둥이였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을 항상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은지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부유한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편지가 끝난 후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각자의 감정 속에 잠겨 있었다. 현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전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연민, 분노, 상처,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약간의 사랑.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기침을 했다. 이상으로 김한나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은지는 이 모든 시간 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조롱하듯 상황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입가에 떠있던 비웃음이 사라지고 공포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뭐라고? 이게 말이 돼? 그녀는 정우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절망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말했잖아. 다 우리 거라고.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자신이 결코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은 언제나 용서받을 거라고. 이제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배신당했고 굴욕을 당했고 모든 걸 잃은 남자가 되어 있었다. 은지는 마침내 그에게 등을 돌렸다. 당신 같은 놈은 쓸모없어. 그녀는 날카롭게 내뱉었다. 당신은 결국 빈털터리 루저야. 나한테는 그런 남자 필요 없어.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정우를 밀쳐내고 말 한마디 없이 법정에서 뛰쳐나갔다. 정우는 그녀를 붙잡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이미 너무 무너져 있었고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현주는 이 모든 장면을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보았다. 전구가 불쌍하다는 감정이 일었지만 그 감정은 경멸과 상처의 기억과 섞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이 어제까지 사랑했던 여인에게조차 외면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정우는 한동안 제자리에 무릎 꿇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가족도, 신뢰도. 이제는 더 이상 잡을 것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는 머릿속이 텅 빈 듯 절망에 잠긴 채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유일하게 남은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했다. 그 끈은 바로 현주였다. 그녀만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현주야, 미안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제발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하지만 현주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무엇을 고친다는 거니? 정우.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다. 시간을 되돌리자는 거야. 네 배신을 잊으라는 거야. 네 아이까지도. 그건 불가능해, 정우.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정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제발 현주야.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은지는 날 버렸고 나는 혼자야. 제발 나눠줄 수 없겠니? 유산 중 일부라도.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현주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절망, 굴욕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남긴 상처들, 수많은 밤을 울며 지사은 기억들, 믿었던 사랑이 무너졌던 순간들. 정우야.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네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너는 네 선택으로 이 길을 걸었고 그 결과를 마주한 거야. 나는 네 실수에 대해 대신 책임지지 않아. 정우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우리 가족이었잖아.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날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니?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가능해. 하지만 잊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나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어. 너는 나를 배신했어. 우리 사랑도 우리 추억도 모두 무너뜨렸지. 그러니 제발 날 그냥 놔줘. 내 인생에 더 이상 나타나지 마.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무너진 채 무릎 꿇고 있는 정우를 뒤에 남긴 채 조용히 법정에서 나왔다. 정우는 홀로 남겨졌다. 그의 주위엔 부서진 꿈만이 남아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갑작스러운 햇살에 눈이 부셨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조롱이라도 하듯 날씨는 너무도 밝았다. 그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해버렸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그런 그와는 달리 현주는 똑바로 앞을 향해 걸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독립적이었다. 상처와 배신을 겪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이 그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인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그녀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현주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우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유산을 상속받은 주인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 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은 집에 남겼다. 박 변호사가 서류 정리와 집 매매까지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도시 하나를 추천해 주었다. 조용하고 사람들도 따뜻한 곳. 지금 현주에게 꼭 맞는 곳이라고 했다. 그 도시는 서울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지역이었다. 현주는 도시 외곽에 아담한 월세집을 얻었고 대부분의 돈은 도심에 있는 오래된 건물 하나를 사는 데 썼다. 과거엔 작은 서점이 있던 곳이었지만 몇 년째 방치된 채 비어 있었다. 현주는 그 건물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다. 여기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기는 카페가 될 곳이다. 그녀만의 카페. 수개월 동안 카페를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 현주는 공사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직접 감독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파스텔 톤의 벽지를 직접 골랐고 지역 목수에게 부탁해 나무 가구를 주문 제작했다. 꽃무늬가 들어간 커튼도 그녀가 직접 고른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편안히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 공간, 그런 분위기. 그녀는 그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온기. 그것이 그녀의 카페 이름이 되었다. 온기, 웬치. 그녀가 바라는 것, 그녀가 주고 싶은 감정, 바로 그 단어였다. 개업날, 별다른 행사는 없었다. 그녀는 단지 출입문에 영업 중이라는 간판을 걸었고 조용히 첫 손님을 기다렸다. 그리고 손님들은 곧 찾아왔다. 가장 먼저 찾아온 이들은 근처에 사는 2명의 할머니였다. 그들은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묻고 현주의 계획에 대해 흥미롭게 질문했다. 결국 그들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손수 만든 파이를 주문했다. 현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아가씨,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 파이 맛이 참 좋네. 우리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첫 번째 승리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기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 공부에 지친 대학생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나선 노부부들. 현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에너지가 솟아나는 듯했다. 자신감도 여유도 되살아났다. 현주는 매일 아침 직접 파이와 케이크를 굽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용하는 레시피는 모두 안나 여사에게 배운 것들이었다. 특히 그녀의 사과파이는 곧 온기의 대표 메뉴가 되었다. 갓 구운 사과와 시나몬 향이 거리를 가득 채우며 더 많은 손님들을 이끌었다. 가끔 밤이 되어 카페가 조용해질 때면 현주는 정우를 떠올리곤 했다. 미움은 없었다. 오히려 한 줄기 안쓰러움이 남아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연민은 용서를 의미하지 않았다. 현주는 그를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자신이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랑과 삶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던 현주는 문 위에 걸린 간판을 바라보았다. 온기. 그래, 그 말이야말로 그녀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였다. 따뜻함, 안락함, 사랑, 행복. 그녀는 그것을 이 작은 도시, 이 작은 카페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며칠, 아니 몇 달이 빠르게 흘러갔다. 온기는 점점 유명해졌고 손님들은 더 많아졌으며 현주는 매일 분주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주는 평소처럼 카페를 열기 전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유리에 맺힌 이슬을 닦으며 밖을 내다보던 그녀는 문득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정우였다.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는 얇은 외투를 입고 한쪽 어깨를 웅크린 채 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지쳐 있었고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현주는 순간 몸을 멈추었다. 심장이 살짝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에서 지금 그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시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정우는 그녀를 발견했고 조심스레 거리 건너 그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망설이는 듯했다. 현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몸의 떨림을 가라앉혔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우는 카페 입구 앞에 멈춰 섰다. 온기라는 간판을 바라보며 한참을 머뭇거렸다. 손을 들어 문을 열까 말까 주저하는 그의 모습은 예전에 그 자만심 가득한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현주는 유리창 안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마침내 정우는 용기를 냈는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출입문 위에 종이 맑은 소리로 울렸다. 온기의 모든 분위기를 가르듯 그 짧은 울림 하나가 묘하게 긴장된 공기를 만들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몇 명의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정우는 카운터에 서 있는 현주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녕, 현주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자신감이 없었다. 예전의 그가 아닌 완전히 무너진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현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예전에 사랑했던 그 모습이 남아있는지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보인 건 과거의 그늘만이 남은 피폐한 남자뿐이었다. 무슨 일이야, 정우?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은 담지 않았다. 난 그저 사과하고 싶었어.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많이 미안해. 널 그렇게 아프게 해서. 현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과.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네가 날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은 하니? 널 배신했고 사랑을 짓밟았고 네 삶을 망가뜨렸어. 그걸 다 알고 있어. 지금은 아무 말로도 돌릴 수 없다는 것도. 정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그래,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넌 지금 후회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정우. 너 자신이 망가졌다는 사실, 네가 잃어버린 것들, 그게 아쉬운 거지. 넌 네 안락함이 사라졌다는 걸 슬퍼하고 있어. 정우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눈빛이 그를 배반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현주야, 난 진심이야.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널 잃고서야 알았어. 네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순간 현주의 눈빛에 잠깐의 흔들림이 지나갔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 감정을 밀어냈다. 이제는 다시는 그에게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너무 늦었어, 정우.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돌이킬 수 없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고 싶었다. 그저 그가 말했다. 네가 행복한 걸 보고 싶었어. 내가 망친 인생에서 너만은 벗어나 있길 바랐어. 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지금 행복해. 너 없이도.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렸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정우. 현주가 그를 불렀다. 그는 멈춰 섰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방해하지 마.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 없는 삶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열고 나갔다. 종이 마지막으로 맑게 울렸고 문이 닫히며 그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현주는 유리창 너머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과 평화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와 손님들을 향해 미안한 듯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조금 소란스러웠죠. 손님들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현주는 다시 창가로 가서 천천히 창문을 닦았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졌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다시 혼잣말하듯 속삭였다. 그래, 나는 이제 자유야. 그날 이후로 정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정말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현주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존재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더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온기는 계속해서 번창해 갔다. 소박한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역 사람들의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혼자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조용한 대화를 나눴으며 또 어떤 연인은 이곳에서 고백을 했다. 현주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삶의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매일 느꼈다. 그리고 그녀 자신 역시 그런 따뜻함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안나 여사의 사진이었다. 그녀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현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 그 사진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녀는 안나 여사가 남긴 유산이 단지 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신뢰였고 사랑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었다. 현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선택으로.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늦은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현주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앉았다. 거리에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이 퍼져 있었고 바람은 창문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우. 그리고 잘 가요. 그 말은 이별이자 진정한 끝맺음이었다. 무거운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그녀의 마음에는 고요함과 희망이 남았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온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지만 단단하게